67번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나 제목 문제는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뭘 찾아라? 토픽 센텐스, 주제문을 찾으시라. 근데 거듭 얘기하는 거, 얘가 주제문임을 알 수 있어주는 힌트는 크게 세 가지. 그 뒤에서 뭐가 나오거나 바꿔쓰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근거, 예시, 상술, 뭐 예시 세부 사항들. 됐지? 이제 이 정도 얘기는 계속 듣고 있으니까 판단이 좀 쓸 겁니다. 얘도 볼게요. 첫 문장에서 개들은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일단 개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니 뭔 줄 아니? 이 단어 모르면 이제 이 문제 어렵습니다. 알겠지? 그럼 이제 어려운 거 내년을 기약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세요. 하프마다 이 뜻입니다. 야니 뭐라고요? 하프마다. 알겠지? 그럼 뒤에 어휘정리 다 해놨다 또 여기다 하프마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여기다 하프마다 쓰지 말고 행여나 썼어도 빨리 지우고 따로 빼서 밑에다가 조그맣게 쓰라고요. 여기다가 단어 쓰지 마. 간다. 그게 안 좋아. 공부할 때 안 좋아서 그래. 자, 걔들은 하품을 합니다. Before attacking. 오, 몰랐다. 뭐 하기 전에? 졸려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하면 도망가야 돼. 알겠죠? 공격하기 전에 하품을 한대요. 그 다음에 올림픽 운동 선수들도 뭐 한대? 하품을 한대. Before performing. 뭔가 경기를 하기 전에.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올림픽에 대한 글이니? 개에 대한 글이니? 올림픽이 아니라 개는 뭐야? 예시, 세부사항. 그리고 물고기도 뭐 한다? 하품한 아마 뻐끔이겠죠. 뻐끔. 근데 하품한대.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change activities. 활동을 바꾸기 전에. 그럼 이 세 문장 읽으면서 이 생각해야 돼.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전에 뭔가 움직이거나 활동적인 걸 하기 전에 하품을 한다는 공통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증거가 심지어 존재합니다. 어때? 앞문장보다 더 포괄적이지. 이해되니? 그럼 이 글은 전형적으로 specific에서 뭐로 넘어가는? 제너럴로. 자, 다시 한번 S는 뭐의 줄임말? 스페스. 또 써줄까? specific. specific이라고 썼네요. specific. 또 강의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자꾸 specific이라고 써. 왜 이러니? specific. 됐죠? 내지는요. G는 뭐의 줄임말? general의 줄임말.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하는 거야? general, G하고 S라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부적인 거, specific. 됐지? 얘는 뭐? general. 포괄적인 거. 항상 글을 읽을 때 세부 소재와 포괄적인 소재가 구분이 돼야 돼요. 당연히 세부적인 게 주제야, 제너럴 포괄적인 게 주제야. 포괄적인 게 주제일 거 아니야. 사과, 케이, 딸기, 배, 바나나, 포도, 과일 그랬으면 정답은 뭐야? 포도는 맛있어니? 근데 이렇게 된다니까 이들이. 포도는 맛있어를 가요. 그래서 개는 하품한다가 주제야? 운동선수의 장점이야? 아니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가장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거 형광펜. Evidence even exists. 심지어 증거가 등장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yawning, 하품하는 게 helps individuals, 우리 개인들을 돕는데 perform their task, 일을 하도록 with greater accuracy, 엄청나게 높은 정확성과 이거 외워야죠. and easy, 손쉽게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에 하품 이렇게 하게 되면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이점들이 있대. 그럼 또 똑같아. 이게 주제라면 뒤에서 뭐 돼야 돼? 뒷받침해야 되지. 뒷문장 볼까? 우리 좋아하는 연결사 2개 연속 떴다. 형광펜. Indeed, so. 정말로. 그래서. 그 다음에 화면에는 안 넣었지만 그 다음 연결사 또 뭐 있나 봐봐. 그 다음 연결사 뭐야? In other words. 그렇죠. 찾았지? In other words. 그럼 얘들아 어때? 빈칸 뒤에서 우리가 잡은 주제문 뒤에서 바꿔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니? 역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니? 바꿔쓰기. 확인이나 해보자. Yawning, 하품은 maybe one of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래. 왜? 뒷받침하고 있어? 뒤집고 있어? 뒷받침. 그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뭐 해라? 하품해라. 해. 하면서. 알겠죠? 끝이야. 더 안 읽어도 돼. 다만 이것만 잡았으면 돼. 처음 나왔던 세 문장은 세부적인 예시였고 그 다음 주제 보여주고 뒷받침하는 구조구나. 됐죠? 선택지 가보자. 끝났다. 1번. 하품의 긍정적인 영향들. 끝. 됐지? 2번 확인이나 해볼까요? 자, 하품을 막는 방법들이면 이 글의 전반적인 방향이 하품을 어떻게 봤어야 돼? 가나 부정적으로 봤어야 되겠지? 이건 주제와 정상 반대되는 거. 그 다음 포유류 보는 순간 꺼져. 이건 뭐야? 예시, 일반화 잘못 시킨 거죠. 됐지? 그 다음에 하품 사용하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경고 시그널, 이거 아까 누구에 국한된 얘기야 또? 그렇지, 걔에 국한된 얘기. 공격하기 전에 하품한다 그랬으니까. 되니? 5번 관계 하품과 자 잠은 안 나온 얘기.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세요. 이런 관계란 말이 나왔을 때
이런 거 리뷰에 다 내죠. 조교 선생님이. 인강으로 듣는 애들 알죠? 리뷰 보고 있는 거. 하품과 잠 사이의 관계, 뭐와의 관계 이런 말이 답이 되면요. 언제나 인과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 얘가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거니까 얘가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 이런 구조니까 뭐와의 관계는 전개 방식이 뭐가 많이 된다? 인과관계요. 알겠지? 오케이. 자, 여기서 67번 문제 정리는 끝이 났고요.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펜 바꿔 들고요. 6번째 줄이네. 아까 so 있던 문장. stay 형광펜 치십시오. stay. 6번째 줄에 so if you 블라블라블라 stay. 자, 넘겨주세요. 보기 들어볼까?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원래 stay의 뜻은 뭐야? 원래 stay의 뜻은 머무르다. 뭐 원래 keep의 뜻은 유지하다. 원래 stand의 뜻은 뭐야? 서 있다. ly는 뭐 거짓말하다 떠오르고 이러잖아. remain 남아 있다. 그런데 얘네들이 뒤에 뭘 끌고 나오면 형용사를 끌고 나오면 이 형용사 인 채로 있다. 어떤 상태의 유지를 나타내는 동사들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 지금 쓰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이 동사들은 원래 뜻대로 가지고 있대. 뒤에 뭐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오면 뭐라고 번역하시라? 이 형용사 인 채로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라임 잡아서 어떻게 외웠었니? 시작. keep, stand, stay, lie, remain. 넘겨주세요. 시작. keep, stand, stay, lie, remain. 다시 한번 시작. keep, stand, stay, lie, remain. 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